하지만 광해군은 당시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핍박을 해서 유교 윤리에 어긋난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광해군에 대한 얘기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광해군이 이 군으로 끝났다는 건 왕이 되지 못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여태까지는 나왔긴 했어요. 하지만 요즘 다시 광해군에 대해서, 광해군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인재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이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을 한 인조는요, 광해군과는 다른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요. 대표적인 게 바로 친명배금 정책인데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외교 정책이에요. 광해군은 강성해진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어요. 바로 중립외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명과 그 전에 친하게 지내기는 했는데 딱 보니까 후금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렇다고 후금을 아예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명을 아예 또 명이랑 안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되게 애매모호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때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는데 인조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과는 친해질 수 없다면서 배척한 거예요. 여진족이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한 거죠.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1636년에 후금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를 이유로 조선을 침략을 하는 정묘호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때 관군과 백성, 의병들이 후금의 침략을 맞서 싸워서 침입을 막았고요. 다행히 후금은 명을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선과는 화친을 맺고 다시 돌아가요.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이랑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우선 당장 걔네들이 급한 건 명나라랑 싸워서 중국 전체를 갖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임진왜란, 정류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죠. 자, 임진왜란에서 왜는요, 왜나라 왜자예요. 앞에 있는 임진, 정유, 병자, 정묘는요, 그 해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년에 이런 그러니까 임진년에 왜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어지러울 난자를 쓴 거죠. 정유년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제자거든요. 다시 또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또 이제 쳐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어지러워졌다. 정유재란이고요. 병자호라는 병자년에 오랑캐 이름은 호자예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병자호란, 정묘호란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우리 이제 돌아와서, 자, 후금은 몇 년 뒤에 국력을 훨씬 더 많이 키우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청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조선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조선은 청의 요구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명분이 생겼죠. 청태종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병자호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인조는 이제 비빈들과 왕자들을 모두 강화도로 먼저 피신을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5일 만에 청나라 군사들이 서울까지, 그러니까 한양까지 오게 돼요. 임진왜란 때는 20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청나라는 위에서 내려왔겠죠? 5일 만에.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가지 못하고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와 관련돼서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요, 청의 침입으로 인해서 피신을 하는 인조의 모습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데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모습, 그리고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을 하는 최명길, 그리고 척화를, 화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척화를 주장을 하는 김상현의 대립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영화에서처럼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모두 포위했고요. 이후에는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조선은 청과 화의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화해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인조는 삼전도, 지금의 서울에 있는 송파에 있는 나루터 이름이에요. 그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행하는 삼전도 굴욕을 당하죠. 인조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마를 막 땅에 찧어서 이마에 막 피가 나죠. 그게 바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해서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호란은 끝을 맺게 돼요. 자, 이렇게 선조에서 인조까지 시기 동안 큰 변란을 겪은 조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에 시달렸던 건 나약하고 힘이 없던 백성이었겠죠. 영화 최종병기 화를 보면요, 병자호란 때 청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호란 이후에 청에 받은 굴욕을 싣고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북벌론이 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왕과 대신들이 탁상국론을 논할 때 백성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며 외세의 침입을 온몸을 겪고 있다면 다시 북벌론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자, 오늘은 아까 쭉 봤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